우리는 보통 갈등이라고 하면, 피해야 하는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갈등이 사실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비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상징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죠? 바로 음과 양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렇게 서로를 보완하는 조화가 있고 또 서로 맞서는 대립이 함께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대립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조화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대립이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 굉장히 흥미롭죠? 한번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동양 철학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오행에 대해서 알아봐야 해요. 바로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기운이 만들어내는 2가지 순환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오행에는 크게 2가지 핵심 관계가 있는데요. 먼저 이 원을 따라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파란색 화살표, 이게 바로 상생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를 낳고 돕고 키워주는 순환인 거죠. 예를 들면 나무가 불을 살리고 그 불이 만든 재는 다시 흙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아주 순하고 평화로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정반대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기 이 별 모양으로 그려진 붉은 화살표, 이게 바로 상극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오죠? 서로를 이기고 제어하는, 언뜻 보기엔 굉장히 공격적인 관계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통 상생은 좋은 거, 상극은 나쁜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좋다고만 생각했던 그 순수한 조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 상태가 사실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성장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요. 끝없이 가속만 한다면 그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제어 없는 무한한 생성이 계속되면요. 결국 모든 게 과잉 상태가 돼서 균형이 무너지고 더 이상의 새로운 변화가 없는 말 그대로 정체 상태에 빠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성장을 조절해줄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납비다고만 생각했던 상극에 대한 오해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극은 절대로 파괴를 위한 힘이 아닙니다. 철학자 한동석 선생은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은 자극과 실현을 주어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상극이라는 게 단순히 상대를 이기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균형을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극과 실현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상극의 진짜 목적, 핵심은 바로 이 3가지예요. 제어, 자극, 그리고 균형. 파괴가 아니라 제어고요. 좌절이 아니라 자극이고 무질서가 아니라 균형. 이게 바로 상극의 진짜 얼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원리가 과연 말뿐인 건지 아니면 실제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상호작용은 바로 나무가 흙을 이긴다는 뜻의 목극토입니다. 나무가 흙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흙을 꽉 붙잡아주는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는 흙을 뚫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흙이 비바람에 쓸려나가지 않고 단단하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 도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뿌리 차단벽 같은 걸로 흙을 제어했더니 토양 침식이 무려 30%나 줄었다고 해요. 보세요. 제어가 곧 보호가 된 거죠. 다음은 불이 쇠를 이기는 화극금입니다. 뜨거운 불은 단단한 쇠를 녹여버리잖아요. 이게 완전 파괴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덕분에 우리는 쇠를 녹여서 새롭고 유용한 형태로 만들어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포스코 자료에 따르면 현대 재련 기술 덕분에 자원 재활용률도 45%나 증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파괴가 아니라 사실은 창조의 첫 단계였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흙이 물을 이기는 토극수를 볼까요? 흙이 어떻게 물을 이길까요? 바로 댐이나 제방이 되는 거죠. 거대한 물의 흐름을 가두고 방향을 이끌어서 치명적인 홍수를 막아주잖아요. 이 극하는 힘 덕분에
매년 1조 원이 넘는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번째, 상호작용. 쇠가 나무를 이기는 금극목입니다. 쇠로 만든 도끼가 단단한 나무를 베어버리죠. 하지만 바로 그 행위 덕분에 거대한 나무는 비로소 쓸모있는 목재가 되고 가구나 집의 재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 목재 다공 기술이 나무의 부가가치를 3배 이상 높였다는 데이터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조를 재정립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물이 불을 이기는 수극화. 이건 뭐 가장 직관적이죠?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맹렬한 불길을 잠재우는 건 바로 물입니다. 물을 이용한 화재 진압 성공률이 92%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 강력한 제어 덕분에 우리는 다시 안정과 안전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5가지 상호작용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훨씬 더 크고 흥미로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나무가 흙을 이겨서 결과적으로 성장을 이끌어내고 불이 쇠를 이겨서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또 흙은 물을 막아서 예방을 하고 쇠는 나무를 다듬어 재정립하며 물은 불을 꺼서 안정을 가져오죠. 보세요. 이 모든 극하는 관계가 결국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런 고대의 지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낼 순 없겠죠.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과 일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와닿는 예시가 바로 브레인스토밍 아닐까 싶어요. 회의 때 막 쏟아져 나오는 아이디어들, 이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목과 같아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 날카롭고 건설적인 피드백, 즉 쇠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피드백이 미숙한 아이디어를 극 하면서 다듬어줄 때 비로소 반짝이는 결과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삶 곳곳에 이미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미리 위험 요소, 토를 파악해서 프로젝트의 흐름, 술이 잘못되지 않게 관리하잖아요. 이게 바로 토국수입니다. 또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날 때 차분하게 명상하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건 수극화의 원리죠. 팀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좋아만 하는 것보다 건설적인 논쟁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갈등이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충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쩌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이나 관계 속에서 혹시 피하고만 있는 필요한 갈등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균형과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